미국 방송계 최고권위인 에미상 시상식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작품상부터 각종 연기상 후보에 오른 오징어 게임이 몇 개의 상을 받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특파원,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에미상 시상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시상식장 야외 무대 바로 앞까지는 가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통제구역이 더 넓어졌고 경계도 한층 강화되면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야외 무대 지붕만 겨우 보일 뿐입니다. 시상식은 우리 시간 오전 9시, 이제 2시간 정도 뒤면 열리는데요.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배우 또는 행사 참가자들을 태운 걸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속속 행사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후보에 오른 부문은 모두 6개입니다. 나무주연상에선 이정재, 여우조연상에서 정호연이 수상을 노리고요. 나무조연상에는 박혜수와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가 함께 이름을 올려 우리 배우끼리의 경쟁도 펼칩니다. 감독상과 각본상 그리고 에미상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작품상도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현지 팬의 응원 들어보시죠. Absolutely, because it shows that he actually put some time and energy into the movie and the series, and the actors as well. Like they put their all into it. 특히 배우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지에선 수상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지 매체의 반응과 전망을 종합하면요.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의 확고부동한 1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이 오징어 게임의 최대 강점이죠. 이 열풍의 중심엔 출애한 456번 운동복을 입은 성기훈이 있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앞서 기술, 제작진 등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휩쓴 오징어 게임의 기세가 이정재의 수상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강렬한 울림을 남긴 원로 배우 오영수 씨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박혜수, 정호연 씨의 선전도 기대됩니다. 쟁쟁한 미국 드라마 경쟁작 사이에서 오늘 수상에 성공할 경우 한국 배우 최초 그리고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된 드라마 최초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도 복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북한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명화 특파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 분리 농축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 정도 확장된 징후도 함께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지난해 8월 보고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꾸준히 관찰해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이사회에 보고한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핵실험장 3번 갱도가 복구된 흔적을 목격했다면서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도 새로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IAEA는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 지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 북미 간 비핵화 합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지만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중단되면서 복구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 정권 수립 74주년 연설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과 맞물려 영변, 풍계리 움직임을 둘러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국 핵무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IAEA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하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복귀를 북한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겠다며 명단을 보면 나름대로 지역 안배도 신경 쓰고 통합의 외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국회 부의장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 못한다며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사적으로 접촉해볼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면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한쪽에서는 당원을 모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의 힘을 뺏고 흔드는 양상이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5박 7일 일정의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인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의 첫 목적지는 영국 런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에 거행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한영 관계의 역사적 인연과 중요성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후에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현지 시간 20일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게 순방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만남에선 일단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일본과는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두 나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정식 회담과 약식 회담 모두 열어놓고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캐나다를 방문해 주스틴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2차 전지 생산에 중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 자원 협력을 주로 논의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